우리 형들 혹시 그런 적 없어? 진짜 깊은 밤 세상 모든 게 다 잠들고 오직 내 방 스탠드 불빛만 외롭게 깜빡일 때 혼자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문득 그런 생각 드는 거. 그 여자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까? 아주 잠깐이라도 우리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시간들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가슴 아파한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야, 형들, 나 그 질문이 뭔지 너무 잘 알아. 내가 한동안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었거든. 그 빌어먹을 질문이 내 머릿속을, 내 심장을 벌레처럼 파고들게 그냥 내버려 뒀었지. 이건 뭘까?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은 고통이 아니야. 이건 훨씬 더 교활하고 지독해. 안에서부터 서서히 아주 천천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그런 숯불 같은 거야. 당장은 죽지 않는데 내 영혼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도저히 평온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 우리 남자들, 특히 좀 내성적이고 속 깊은 형들은 자기 상처를 막 드러내고 징징대는 거 잘 못하잖아.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그렇지 뭐. 그냥 입 꾹 다물고 내 탓이오 하거나 원래 세상 다 그런 거지 하면서 혼자 사귀는 걸 택하지. 근데 그게 아프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 그리고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내게 상처를 준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하고 바라는 그 마음, 그거 비겁한 거 아니야. 그거 지극히 인간적인 거 아니냐고. 안 그래? 근데 오늘 내가 우리 형들한테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려고 해. 어쩌면 지금 형들이 머릿속으로 100만 번쯤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그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 한 여자가 당신을 떠나고 나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그 여자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네가 얼마나 잘났고 그 여자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 아니야.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깊이 파고들고 그리고 가장 남자다운 방식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에 있어. 바로 침묵, 고결함, 그리고 당신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지. 야, 이거 뭐냐? 완전 말장난 같지? 아이고, 이 자식이 뭔 헛소리야 싶을 수도 있는데 딱 한 번만 나 믿고 들어봐. 이게 그 여자로부터 후회라는 감정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형들 자신의 영혼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줄 유일한 길이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가 무슨 싸구려 심리 기술이나 연애 꼼수 같은 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야. 그런 건 다른 데 가서 찾아봐. 나는 형들이랑 같이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남자 본연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그 여정 자체를 함께 걸어가고 싶어. 우선 우리는 그놈의 왜? 라는 질문부터 파고들 거야.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길 갈망하는 걸까? 그 심리적 배경을 아주 적나라하게 남자들끼리 얘기하듯이 파헤쳐 볼 거야. 그러고 나서 당신의 인생과 분위기를 완전히 재건할 9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할 거야. 이건 뭐 요란한 액션이 아니야. 아주 조용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9개의 발걸음이지. 이 발걸음을 묵묵히 내딛다 보면 당신을 떠났던 그 누구라도 경악과 아쉬움 속에서 당신을 돌아보게 될 거라고 내가 장담해.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내가 진짜 비밀 하나를 알려줄 거야. 그건 바로 용서에 대한 진실인데 이건 그 여자를 위한 용서가 아니야. 바로 형들, 당신 자신을 위한 용서지. 그리고 그게 당신을 모든 족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줄 열쇠가 될 거야. 만약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형들의 그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그냥 조용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줘. 우리끼리 통했다는 신호 같은 거지. 그리고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 여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더 깊고 단단한 남자로 거듭나는 여정을 함께할 우리들의 아지트가 될 테니까. 솔직히 우리 까놓고 말해보자고. 형들, 우리 남자들 헤어지고 나면 진짜 유치찬란한 짓 골라서 하잖아. 물론 나도 그랬어. 세상에나.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 각인데 그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라고 믿었지. 카톡 프로필 사진 갑자기 막 세상 다산 철학자 코스프레하는 걸로 바꾸고 배경음악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슬픈 발라드로 도배해놓고
인스타그램에는 또 어떻고. 온갖 의미심장한 글귀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느니,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느니. 아이고 참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냐고. 그거 다 뭐 하자는 거야.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잖아. 나 이렇게 힘들어. 네가 한 짓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이걸 그냥 온 세상에 광고하고 다니는 거잖아. 근데 우리 남자들 자존심은 또 더럽게 세서 직접적으로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심하게 찌질하게 티를 내는 거지. 네가 좀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알아서 미안해해라, 이거 아니냐고. 근데 형들, 이게 왜 최악의 자충수인지 알아? 심리학에 심리적 반발이라는 개념이 있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청개구리 신보야. 누군가 나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라고 강요하면 본능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정반대로 행동하고 싶어지는 심리. 형들이 올리는 그 모든 슬픈 게시물들은 사실 그 여자한테 보내는 무언의 압박이야. 내 고통을 봐,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 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는 거지.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헤어지길 진짜 잘했다, 저렇게 미성숙하고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니라며 자기 선택을 합리화할 명분만 더 주는 꼴이라고. 이건 마치 장난감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서 떼쓰는 아이랑 똑같아. 시끄럽게 울면 엄마가 잠깐 주목은 하겠지. 하지만 그 행동으로 존중이나 사랑을 얻어낼 수는 없어. 오히려 쟤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만 굳혀줄 뿐이야. 그 여자가 친구들이랑 카페에 앉아서 웃고 떠들다가 우연히 형 SNS를 봤다고 상상해봐. 친구가 힐끔 보면서 그러겠지. 얘 아직도 이러고 있네. 좀 무섭다. 그 순간 그녀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아있었을지 모를 아주 작은 미안함이나 아련함의 불씨는 형들이 뿌린 그 찌질함이라는 찬물 한 바가지에 그냥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야. 더 최악은 뭔지 알아? 이런 복수심에 불타서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는 형들이야. 술 먹고 밤늦게 전화해서 욕을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 여자 험담을 하고 다니거나. 에이구, 형들. 참나. 그건 그냥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짓이야.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형들은 그 여자 기억 속에서 내가 헤어지길 정말 잘했구나 싶은 미성숙한 남자로 영원히 낙인 찍히는 거라고. 결국 형들이 원했던 후회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그것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주는 거지. 이건 전략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최악의 수야. 그러니까 제발 그 자폭 버튼에서는 이제 손 떼자고. 자, 그럼 그 찌질한 자폭 버튼에서 손을 뗐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 진짜 남자의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형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야. 바로 그 여자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주는 것. 잠깐 오해하지 마. 이건 그냥 삐져서 잠수 타거나 상처받아서 도망치는 게 아니야.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후퇴이자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한 고결한 침묵의 시간이야. 한번 생각해봐. 진짜 무서운 건 지저대는 개가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오는 맹수야. 진짜 고수는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거든. 그 어떤 설명도 변명도 비난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당신이라는 무대에서 그 여자를 내려보내는 거야. 관객이 한 명 줄었다고 해서 연극이 멈추지는 않잖아.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쇼의 시작인 거지. 그리고 텅 비어버린 그 무대를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찬란한 것들로 다시 채워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진짜 복수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야. 당신의 언어가 아닌 당신의 변화 그 자체로 말하는 것. 당신이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는지를 말없이 그냥 보여주는 것. 왜 이게 먹히냐고. 인간의 뇌는 빈 공간을 미치도록 싫어해. 그녀는 형들이 매달리고 화내고 슬퍼하는 예측 가능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어. 그게 이별의 공식이니까. 그런데 형들이 그 공식 자체를 깨부숴버리는 거야.
완벽한 침묵으로 대응하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물음표, 즉 빈 공간이 생겨. 왜 아무 말이 없지? 벌써 날 잊은 건가? 내가 겨우 이 정도 존재였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이제 형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다고. 그 어떤 비난의 말보다, 그 어떤 설득의 논리보다 눈으로 보이는 당신의 압도적인 변화가 그 여자의 마음에 훨씬 더 큰 파문을 일으킬 거야. 내가 뭘 놓친 거지? 라는 생각. 그 생각의 씨앗을 그 여자의 마음속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심어주는 거지.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나갈 작업의 핵심이야. 진짜 남자들의 게임은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승부가 나는 거니까. 형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감정 소모는 그만하고 진짜 게임을 시작할 준비 됐어? 자, 그럼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감정 소모는 그만하고 진짜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면 우리 잠깐 멈춰서 진짜 중요한 질문에 대해 서로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 바로 이거야. 도대체 왜 우리는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느끼길 바라는 걸까? 이 욕망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사실 앞으로 내가 알려줄 9가지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 100만 배는 더 중요해. 왜냐고?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증상만 치료하려고 낑낑대는 꼴이거든. 진짜 병의 근원은 몸속 깊은 곳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야. 이게 단순히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미련 때문만은 아니야. 물론 그것도 있겠지.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우리 남자들의 정체성 그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상처가 도사리고 있거든. 한번 생각해봐. 연애라는 건, 특히 깊이 빠졌던 관계는 그냥 시간만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자 내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 같은 거야. 내가 선택한 그 사람에게 나 또한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은 게임 같은 거지. 근데 차였어. 혹은 관계가 내 뜻대로 끝나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그 게임에서 처참하게 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이건 단순한 슬픔을 넘어 내 존재에 대한 실패 판정처럼 느껴져. 내가 부족했나? 내가 매력이 없었나? 내가 뭔가 결정적인 잘못을 했나? 이런 자기의심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지. 이 패배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여자가 후회하길 바라는 마음은 사실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괜찮은 남자였어. 너의 선택이 잘못된 거였어. 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처절한 외침인 셈이야. 그 여자가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봐야만 비로소 나의 가치가 다시 증명되고 이별이라는 게임에서 정신적으로나마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지. 이건 마치 운동 경기에서 지고 나서 상대팀 선수가 다가와서 아, 운이 좋았네요. 사실 실력은 당신이 위였는데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것과 똑같아.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내 패배가 좀 덜 아프고 내 명예가 회복될 것 같거든. 근데 형들, 그거 진짜 의미 있는 승리일까? 남의 동정과 후회에 기대서 내 가치를 확인받는 거.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강인한 남자의 모습이냐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형들한테 정말 깊이 와닿았던 심리학 개념 하나를 얘기해주고 싶어. 이름은 좀 어려운데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거야. 아이고, 이름만 듣고 아, 이 형님 또 어려운 얘기 시작하네 하고 쫄 거 없어. 진짜 별거 아니야. 들어보면 바로 아 하게 될걸.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동물이 진짜 행복하고 온전하다고 느끼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야. 마치 집을 떠받치는 3개의 기둥처럼. 첫째는 자율성.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다는 느낌.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야. 둘째는 유능감.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쓸모있는 놈이고 뭔가를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느낌이지. 마지막 셋째는 관계성.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사랑받고 있다는, 즉 내 편이 있다는 느낌이야. 자, 이 3가지. 내 인생의 운전대, 내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편이 있다는 느낌. 딱 이 3개야.
근데 이별을 하면, 특히나 처참하게 차이고 나면 이 세 개의 기둥이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공격당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형들. 관계성?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냥 하루아침에 내 세상의 절반이었던, 어쩌면 내 유일한 편이었던 사람이 사라지는 거잖아. 내 세상의 기둥 하나가 통째로 뽑혀 나가는 느낌이라고. 텅 빈 옆자리가 그걸 매일, 매 순간 증명하지. 유능감은 어떻고? 아주 그냥 박살이 나지. 한 여자와의 관계도 제대로 유지 못하는 무능한 놈. 나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는 등신인가? 이런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기 시작한다고. 연애라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프로젝트 하나를 아주 보기 좋게 말아먹은 패배자가 된 기분. 이거 진짜 끔찍하거든. 그리고 최악이 뭔지 알아? 바로 첫 번째 기둥. 자율성이 송두리째 사라진다는 거야.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결정 하나에 내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경험. 이건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어제까지 내일 뭐 할지, 다음 주말에 어디 놀러 갈지 같이 계획하던 내 삶의 주도권이 미안해, 우리 헤어져 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공중분해 돼버리는 거야.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돼. 그저 그 여자가 만들어낸 감정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방향 잃은 조각배 신세가 되는 거지. 희생자가 된 것 같고 무력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그 느낌. 바로 이 무력감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상대방의 후회를 갈망하게 되는 거야. 바로 이 처절한 무력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후회라는 감정에 그토록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자가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걸 봐야만 마치 내가 빼앗겼던 내 인생의 통제권을 조금이나마 되찾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건 내가 진짜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 그래, 네가 떠나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었지만 네 감정만큼은 내 행동의 핵심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동이야. 옛날에 에픽테토스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진짜 상남자 철학자 형님들이 가르쳐준 게 있어으로 조종할 수 있어 라는 아주 위험하고 슬픈 착각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교묘하고 무서운 마음의 함정이야, 형들. 왜냐하면 이 순간 우리는 내 행복과 자유는 딱 한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바로 내가 통제할 수가 평온의 열쇠를 이미 내 인생에서 나가기로 결정한 사람의 손에 떡하니 쥐어주는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형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꼴이거든. 아이고, 우리 형들 참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은 절대 통제할 수 없어. 그건 신의 영역이야. 우리가 유일하게 백내 기쁨과 슬픔, 내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할 권한을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에게 %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의 반응, 우리 자신의 생각,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동뿐이라고. 남 아웃소싱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건 내가 진짜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스토아 철의 영역에 가서 감놔라, 배놔라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누학이라는 것의 핵심 원칙과도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동이야. 옛날에 에픽군가를 일부러 죄책감 느끼게 만들려는 시도는 시작부터 이미 진 싸움이야. 그런 행동은 그테토스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진짜 상남자 철학자 형님들이가 여자 눈에 형들을 더 찌질하고 의존적이고 약한 남자로 보이게 만들 뿐이야 르쳐준 게 있어. 행복과 자유는 딱 한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바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형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지. 이건 마치 내가 독약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형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 컥벌컥 마시면서 저 여자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짓이야. 고통받는 건이나 감정, 행동은 절대 통제할 수 없어. 그건 신의 영역이야. 우리가 유일하게 결국 나 자신뿐이라고. 그 여자의 SNS를 염탐하고 그 여자의 기분을 분석하고
감정적인 복수를 계획하는데 쏟아붓는 그 모든 에너지. 그 에너지는 전부 형들 자신의 인생을 재건하는 데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을 도둑맞고 있는 거라고. 그럼 100%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의 반응, 우리 자신의 생각,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올바른 길은 뭐냐? 그건 바로 포커스를 180도 전환하는 거야. 그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던 그 지긋지긋한 시선을 다시 내게로 완전히 돌 행동뿐이라고. 남의 영역에 가서 감놔라 배놔라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누군가를 일부러 죄책감 느끼게 만들려는 시도는 시작부터 이미 진 싸움이야. 려오는 거지. 그 여자의 감정에 영향을 주려고 애쓰는 대신 아까 말했던 우리 자신의 무너진 세계의 기둥, 그 심리적 욕구를 다시 채우는 데 집중하는 거야. 잃어버렸 그런 행동은 그 여자 눈에 형들을 더 찌질하고 의존적이고 약한 남던 자율성을 되찾고 박살났던 유능감을 다시 싸아자로 보이게 만들 뿐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형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지. 올리고 건강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형들이 이걸 묵묵히 해내잖아. 그럼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그토록 원했던 그 여자의 후회? 그게 이건 마치 내가 독약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저 여자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짓이야. 고통받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라고. 그 여자의 SNS를 염탐하고 약 찾아온다고 해도 그건 더 이상 형들의 목표가 아니게 돼. 그저 내 인생에 당연 그 여자의 기분을 분석하고 감정적인 복수를 계획하는데 쏟아붓는 그 모든 에너지. 그 에너지는 전부 형들 자신의 인생을 재건하는 데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을 도둑맞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올바른 길은 뭐냐? 그건 바로 포커스를 180도 전환하는 거야. 그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던 그 지긋지긋한 시선을 다시 내게로 완전히 돌려오는 거지. 그 여자의 감정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결과물 중 하나가 될 뿐이지. 그 여자는 형들이 후회하라고 발악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했던 무너진 내 인생의 새 기둥,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다시 세우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철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구체적인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지금부터 내가 할 얘기는 형들의 가치를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서 결국 그 여자가 당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 9가지 방법이야. 귀 활짝 열고 잘 들어봐. 첫 번째, 고결한 침묵을 실천하라. 형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행동은 바로 침묵하는 거야. 근데 잠깐, 형들, 그냥 삐져서 입 꾹 닫고 있거나 카톡 메시지 숫자 1 안 없어지게 힐끔힐끔 보면서 일부러 답장 안 하는 그런 찌질한 벌주기 게임이 아니야. 참나, 우리 남자들 그런 유치한 짓은 이제 졸업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이 논쟁과 감정 소모의 장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스스로 결정한 남자의 품격 있는 침묵이야. 이건 선언이야. 내 감정의 평온함은 더 이상 너와의 관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주권 선언이라고.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 이별의 순간에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어떤 반응을 기대해. 매달리거나 화를 내거나 최소한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반응 말이야. 그게 일반적인 시나리오거든. 근데 형들이 갑자기 그 모든 예상을 깨고 완벽한 침묵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건 그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대본을 그냥 찢어버리는 것과 같아. 이 침묵은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 내 인생은 계속 흘러간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에 더 이상 쏟아부을 에너지가 내겐 없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지. 형들의 침묵은 그 여자와의 관계에 거대한 빈 공간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본성은 설명되지 않는 그 빈 공간을 미치도록 싫어하거든. 그럼 그 여자는 그 빈 공간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채우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 아니, 이 사람이 왜 아무 말이 없지? 설마 나를 벌써 다 잊었다는 거야? 내가 이 남자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이런 식으로 말이야. 형들의 침묵은 그 여자가 형들의 감정에 정신 팔릴 틈을 주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이 내린 선택의 무게와 마주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두 번째, 당신만의 왕국을 재건하라. 예전에 그 여자랑 둘이서 알콩달콩 만들었던 그 소꿉장난 같던 우리 둘의 왕국은 이제 그만 생각해. 그건 신기루처럼 사라졌어. 대신에 이제부터는 형들 혼자만의 힘으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웅장한 당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 번째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야. 이게 왜 먹히냐고. 진짜 남자의 매력은 키가 몇 센티고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고 말을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 우리 형들 다 알잖아, 솔직히. 그 남자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 바로 거기서 남자의 진짜 매력이 나오는 거라고. 형들이 헤어진 슬픔에 젖어 있을 그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형들의 커리어,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쏟아붓는다고 생각해봐. 그 순간 형들은 더 이상 실현당한 불쌍한 남자가 아니야. 당신은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느라 바쁜 위대한 건축가가 되는 거지.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봐. 방향성을 가지고 위로, 앞으로 나아가는 남자의 그 성장하는 에너지를. 그 에너지 자체가 최고의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건 내 경험담이야, 형들.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한번 데이고 나서 진짜 사람이 반쯤 폐인이 됐었어. 몇 달을 그냥 술로 살았지.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진짜 웬 병든 닭 한 마리가 서 있더라고. 이대로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그냥 미친놈처럼 헬스장 가서 쇠질을 시작했어. 그리고 다짜고짜 새로운 언어 학원을 하나 끊었지.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단순히 몸만 좋아진 게 아니었어. 땀을 흘리면서 온갖 잡념들이 사라졌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닫혀있던 내 뇌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지. 그러다 정말 거짓말처럼 내가 배운 언어를 쓰는 나라의 지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는 제안까지 받게 됐어. 그러다 길에서 우연히 진짜 영화처럼 그 여자를 마주쳤어. 그 여자 표정이 진짜 말 그대로 얼어붙었어. 나는 일부러 옛날 얘기나 감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 그냥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덤덤하게 얘기했지. 그때 그 여자가 나를 보던 눈빛. 아, 형들은 아마 알 거야. 그 복잡 미묘한 눈빛. 나는 그날 똑똑히 봤어.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이 바로 후회라는 걸. 세 번째, 잊고 지냈던 관계들을 다시 연결하라. 자, 이건 우리 남자들이 진짜 뼈 맞듯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어. 연애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친구나 가족에게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잖아. 솔직히 우리 남자라는 종족, 여자친구 생기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참나. 입만 열면 의리, 평생 가자고 외치던 놈들이 친구가 야, 오늘 술 한잔 콜 하면 나 오늘 여자친구랑 기념일이라 하면서 꽁무니 빼기 바빴잖아. 주말은 당연히 여자친구 차지였고 가끔 부모님한테서 오는 전화라도 아, 나 지금 바빠서 이따 전화할게 하고 끊어버린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형들, 바로 지금이 그렇게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끈끈하게 이어붙일 절호의 기회야.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 이건 그 여자한테 나 너 없이도 잘 살아 라고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야. 이건 진짜로 형들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기둥들을 재정비하는 작업이라고. 근데 이 작업이 아주 강력한 부수 효과를 낳는다는 거지. 한번 상상해봐. 자기가 떠나온 남자가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폐인처럼 지내주길 여자는 은근히 바라는 심리가 있어. 그래야 나 아니면 쟤는 안 돼라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여자가 어쩌다 SNS나 공동 친구를 통해 본 형들의 모습이 뭐야. 맨날 같이 죽자고 술 마시던 불알 친구들이랑 낚시 가서 낄낄대고 있고 부모님 모시고 효도 관광 가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 여자가 머릿속으로 그렸을 비참하고
고독한 전남친의 이미지가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야. 이건 네가 내 세상에서 빠져나갔다고 해서 내 세상이 무너진 게 아니야. 그냥 너라는 가구 하나를 치웠을 뿐이고 그 빈자리에 더 소중한 내 사람들을 다시 들여놓았을 뿐이야 라는 아주 강력하고 품격 있는 선언과도 같아. 네 번째, 스스로를 무자비하게 돌보라. 자, 이제 네 번째야. 이건 좀 표현이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바로 스스로를 무자비하게 돌보는 거야. 여기서 무자비하다는 건 남한테 못되게 굴라는 게 아니야, 형들. 자신의 그 지긋지긋한 나태함, 에이 대충 살지 뭐 하는 그 자기 합리화, 그 흐트러진 모습에 대해 무자비해지라는 뜻이야. 우리 남자들 헤어지고 나면 어때? 맨날 늘어난 추리닝 바람에 수염은 덥수룩, 머리는 까치집 짓고 방구석에서 배달 음식 찌꺼기랑 같이 뒹굴잖아. 안 그래? 바로 그 꼴 보기 싫은 모습에 스스로 채찍질을 가하라는 거야. 지금 당장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밤새 이불킥하지 말고 제때 잠을 자고 덥수룩한 수염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 형들의 외모는 그냥 껍데기가 아니야. 그건 형들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라고.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퀭한 얼굴, 언제 빨았는지도 모를 구겨진 옷, 축 처진 어깨. 이 모습이 보내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 나는 내 인생의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나는 이별이라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패배자입니다. 바로 이거야. 반대로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내 몸에 잘 맞는 옷,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 이건 말 한마디 안 해도 온몸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든 말든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 이보다 더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는 없어. 자, 내가 미션 하나 줄게. 형들,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해봐. 당장 제일 괜찮은 미용실 가서 머리 싹 자르고 평소엔 좀 비싸서 망설였던 진짜 마음에 쏙 드는 옷 한 벌을 사서 쫙 빼입어. 그리고 그 여자랑 자주 갔던 제일 번화한 거리나 카페를 혼자 아주 당당하게 한번 걸어봐.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때 형들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느낌이야. 그동안 위축됐던 어깨가 쫙 펴지고 땅만 보던 시선이 정면을 향하게 되는 그 감각. 나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놈이네 라는 그 짜릿한 자신감.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야. 다섯 번째, 그녀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라. 자, 다섯 번째.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녀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내가 왜 전혀라는 말에 힘을 줬는지 알겠어, 형들? 이건 그녀랑 같이 해봤던 거나 우리 나중에 이거 한번 배워볼까 하고 얘기했던 거나 그녀가 좋아했던 걸 배우라는 게 아니야. 그건 미련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야. 이건 100% 온전히 형들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이라고. 그게 뭐 통기타를 배워서 핑거스타일 곡을 연주하는 거든, 주말마다 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엔진을 분해 조립해보는 거든, 아니면 무슨 전문 셰프처럼 복잡한 프랑스 요리를 배우는 거든 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세계 안에서는 형들이 주인공이고 그녀라는 존재는 단 1%의 지분도 없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 이건 형들이라는 사람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거거든. 그녀가 아는 형은 버전 1.0이야. 그녀가 기억하는 형의 모습, 습관, 능력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근데 형들은 지금 그녀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새로운 능력을 장착하면서 버전 2.0으로 진화하는 중인 거지. 이렇게 되면 형들은 더 이상 그녀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게 돼.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신비감과 호기심을 느껴. 형들이 그녀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세계에 깊이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녀는 미묘한 소외감과 함께 강렬한 궁금증을 느끼게 돼.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은 누구지?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형들의 과거를 평가하는 심판이 아니라 형들의 현재를 궁금해하는 관객으로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야. 6번째, 묻지도 말고 찾아보지도 마라. 아, 이건 진짜 우리 형들한테 가장 어려운, 거의 극기 훈련 수준의 미션일 수도 있겠다. 바로 그녀에 대해 묻지도 말고 찾아보지도 않는 것. 야, 이거 진짜 손가락에 가시가 돋는 기분이지. 밤에 잠 안 올 때, 혼자 술 한잔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그녀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고 카톡 프로필 사진 뭐로 바뀌었나, 상태 메시지에 의미심장한 글이라도 써놨나 확인하고. 그거 완전 중독, 마약 같은 거잖아. 진짜 이번 한 번만 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새벽 내내 그녀 친구의 친구 인스타까지 다 뒤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이고, 우리 형들 그 짓 이제 그만해야 돼.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 형들의 관심은 하나의 에너지야. 돈이랑 똑같다고. 형들이 그녀 SNS를 염탐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그녀 소식을 물어보는 건 헤어진 여자한테 계속 용돈을 보내주는 거랑 똑같은 짓이야. 그 여자는 형들이 보내준 그 관심이라는 에너지로 새 옷 사입고 새 남자 만나서 즐겁게 데이트하는데, 형들은 계속 그 에너지를 송금만 해주고 있는 꼴이라고. 그 에너지 공급을, 그 송금을 이제는 정말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형들이 그녀의 삶에 대해 완벽하게 무관심하고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 어설프게 무관심한 척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진짜 진심으로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는 그 태도. 그게 바로 한때 형들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 여자의 자존심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내는 칼날이야. 나 없이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고? 라는 생각. 그 생각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없거든. 이걸 보통 노 컨택트 원칙이라고들 하지. 근데 형들, 이건 그녀한테 복수하려고 쓰는 싸구려 연애 기술 같은 게 아니야. 이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려고 재활원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오직 형들 자신만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야.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그녀라는 중독에서 벗어나 형들의 정신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여기에 진짜 기가 막힌 부작용이 하나 따라와. 바로 형들이 그녀를 찾지 않을수록 그녀는 점점 더 형들을 궁금해하고, 형들에게 가졌던 자기 자신의 가치가 대체 얼마짜리였는지 스스로 되묻게 된다는 거야. 7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자, 이제 7번째. 이 얘기를 들으면 몇몇 형들은,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웬 남의 얘기를 들어주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형들, 이거야말로 형들의 내면을 가장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일종의 정신 수련 같은 거야. 헤어지고 나서 힘든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주변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는 거지.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 헤어지고 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고통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 갇히기 쉬워. 온 세상이 내 슬픔, 내 아픔, 내 억울함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우물 밖으로 잠시나마 빠져나와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돼. 이건 형들의 공감 능력과 내면의 깊이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야. 나중에 혹시라도 그녀랑 다시 마주칠 일이 생겼을 때 형들은 더 이상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며 자기 고통만 호소하는 미성숙한 남자가 아닐 거야.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차분히 들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여유와 깊이를 가진 남자가 되어 있겠지. 그 압도적인 성숙함, 그 차이를 그녀가 못 알아볼까? 천만에. 여자들은 이런 거 귀신같이 알아봐. 우리 남자들 대화 방식이 보통 어때? 친구가 나 요즘 회사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바로 야, 우리 부장은 더해. 내가 말이야. 하면서 내 얘기로 주제를 바꿔버리거나 그건 네가 잘못했네. 그럴 땐 이렇게 했어야지 라면서 섣부른 조언부터 날리잖아. 이제부터는 딱 한 가지만 바꿔보는 거야. 성급한 조언이나 내 이야기 대신 이렇게 한번 물어봐줘. 아이고, 그래서
내 기분은 좀 어땠어?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게 정확히 뭐야? 이 작은 질문 하나가 형들을 해결사가 아니라 공감자로 만들어주고, 그게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진짜 어른 남자의 힘이야. 8번째, 더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라.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8번째, 더 재밌는 인생을 살아라. 헤어지고 나서 우리 남자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뭔지 알아? 바로 자기 세상을 집, 회사 이 2개의 단어 안에 축소시켜버리는 거야. 주말에는 침대에 시체처럼 붙어서 넷플릭스만 보고. 형들, 그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그 안전하지만 지루하기 짝이 없는 동굴에서 기어 나올 시간이야. 당장 배낭 하나 메고 혼자 여행을 떠나보거나,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주말에 유기견 봉사 활동이라도 시작해봐. 형들의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 형들의 인생을 한 권의 흥미진진한 소설책이라고 생각해봐. 그녀랑 연애했던 시절은 그 책의 한 챕터였을 뿐이야. 근데 그녀는 그 챕터를 끝내고 책을 덮고 나가버렸는데, 형들은 계속 그 마지막 페이지만 붙들고 있는 거지. 이제 그 페이지를 넘기고 이전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스펙터클한 다음 챕터를 써내려가야지. 그녀는 더 이상 형들이라는 책의 다음 챕터를 직접 읽을 자격이 없어. 대신에 다른 사람들한테서 야, 너 걔 소식 들었어? 혼자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왔다던데? 같은 스포일러만 전해 듣게 되는 거야. 진짜 후회는 나보다 더 잘 사네라는 단순한 질투에서 오는 게 아니야. 나 없이도 저렇게 충만하고 완전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오는 그 깊은 소외감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방에만 있지 말고 가까운 산이라도 한번 올라가 봐.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정상에 딱 섰을 때 저 멀리 발 아래에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사진 한 장을 찍는 거야. 그리고 SNS에 올려. 근데 여기에 무슨 과거는 흘러갔다느니 새로운 시작이라느니 그런 구질구질하고 촌스러운 캡션은 절대 달지 마. 그냥 아무 말 없이 혹은 산 이름 하나만 툭 던져놓는 거야. 그 사진 한 장이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걸 얘기해주거든. 나는 내 2다리의 힘으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다. 나는 자유롭고 나는 강하다 라는 그 이야기. 그 사진 한 장만으로도 충분해. 자, 드디어 마지막 9번째 단계야. 이건 어쩌면 이 9가지 중에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경지가 높은 단계일지도 몰라. 바로 용서하되 굳이 말로 뱉지는 않는 것. 마음속으로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그 여자를 용서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효과가 있냐고. 형들, 분노와 원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 같은 거야. 그 쇠사슬의 한쪽 끝은 그녀의 발목에, 다른 한쪽 끝은 바로 형들의 발목에 단단히 묶여 있어. 그녀를 증오하고 원망하는 동안에는 형들도 그 과거라는 감옥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용서는 바로 형들이 직접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가위가 되는 거야. 이건 그녀를 위한 자비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건 100% 형들 자신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야. 더 이상 그녀라는 무거운 짐을 내 인생에 짊어지고 가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위한 해방 선언이라고. 그 여자는 어쩌면 형들이 여전히 자기 때문에 화나고 고통스러워하길 바랄지도 몰라. 그래야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앞에 나타난 형들의 모습이 분노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라면, 그 어떤 계산된 복수보다 그 평온함이 그녀에게 더 큰 충격과 경외감을 줄 거야. 이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상처를 입힐 수 없는 경지에 올랐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내면의 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지야. 내가 말하는 용서는 굳이 그녀한테 찾아가서 이제 너를 용서한다 따위의 낯간지러운 말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야. 아이고, 참나. 그런 짓은 웬만한 성인군자 아니면 그냥 찌질해 보일 뿐이야.
진짜 용서는 이거야. 어느 날 문득 그녀와의 기억이 떠올랐을 때 더 이상 가슴을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저 그런 시절도 있었지. 그땐 참 어리고 미숙했네. 덕분에 많이 배웠다 하고 그냥 낡은 앨범 속 빛바랜 사진 한 장 넘기듯이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용서고, 그게 바로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감옥에서 형들이 얻게 될 완전한 자유야. 자, 이렇게 9가지 단계를 모두 살펴봤어. 고결한 침묵부터 시작해서 나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결국 내면의 평온함을 찾는 용서의 단계까지. 형들,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이 9가지 중에 그 여자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뭔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애쓰는 행동은 단 하나도 없었어. 전부 다 형들 내면으로 향하는, 오직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데 집중하는 행동들이었지. 하지만 이건 사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일 뿐이야. 이제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이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마음의 문제로 파고들어야 돼. 여기서 진짜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마주해야 하거든. 왜냐하면 만약 형들이 이 9가지를 전부 다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여자가 이걸 좀 알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변한 걸 보고 후회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형들은 여전히 그 여자가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의 죄수일 뿐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형들은 무대 위에서 멋지게 춤추는 주인공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녀의 반응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에 매달린 마리오네트일 수 있다는 거야. 그녀가 후회하면 기뻐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실망하고, 결국 내 감정의 주도권은 여전히 그녀에게 있는 거지. 그 감옥은 쇠창살이 없어. 대신 기대라는 이름의 투명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는 그녀가 아니라 형들이 버리지 못하는 바로 그 기대가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여자가 후회하게 만들까가 아니야. 그 질문은 시작부터 잘못됐어.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기대라는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바로 이거야. 진정한 승리는 그녀의 후회를 얻어내는 게 아니야. 그녀가 후회를 하든 말든 그게 더 이상 내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고. 남을 용서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건 수만 배는 더 어려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잖아. 아, 그때 내가 좀 더 남자다웠어야 했는데, 그때 그딴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쉽게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이야 라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판사 한 명이 살면서 24시간 내내 우리 자신을 피고인석에 세워놓고 채찍질을 해대지. 형들이 그녀한테서 느끼게 하고 싶었던 그 죄책감, 어쩌면 그건 사실 형들이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고 있는 죄책감일지도 몰라. 그 여자가 미안해, 내 잘못이었어 라고 말해줘야만 비로소 내가 내 실수와 부족함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진실은 형들은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형들은 실수할 권리가 있어. 약해질 권리가 있고 상처받을 권리가 있어. 아,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을, 찌질했던 내 과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깊이 있고 진짜 그릇이 큰 남자가 하는 행동이야.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그 안에 비친 초라할지도 모르는 내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래, 그때 내가 그 부분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약해 빠졌었지. 근데 괜찮아. 그것도 다 내 인생의 한 과정이었고 덕분에 이렇게 배웠잖아. 바로 이 순간 형들은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야. 이제 형들의 마음속 평화는 전 여자친구가 사과를 하냐 마냐에 더 이상 달려있지 않아. 그 평화는 오직 형들이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게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승리고 최종적인 승리야. 형들, 잊지 마. 최고의 복수는 보란듯이 잘 사는 거고,
최고의 승리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거야. 자, 오늘 내가 우리 형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뭘까? 그건 바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은 이제 그만두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 유치한 게임 말이야. 대신에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버전이 되는 게임. 그 아픔을 연료로 바꿔 그 실망감을 동력으로 삼으라고. 형들 스스로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진 인생을 만들어. 목적과 열정, 그리고 끈기와 책임감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 말이야. 이 채널의 철학이자 내 개인적인 철학은 항상 이 책임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돼. 내 감정에 대해 책임지고, 내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행복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것. 그렇게 하는 순간 형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게 돼. 당신은 당신 운명의 창조자가 되는 거야. 형들을 떠나간 그 누군가의 후회는 이제 형들의 광활한 인생이라는 사막 위에 놓인 작은 모래알 하나에 불과하게 될 거야. 그게 거기에 있든 없든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형들이 마침내 당신의 영혼 안에서 평화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는 사실이니까. 만약 여기까지 내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형들이 있다면 당신 인생에 대해 100% 책임을 지는 이 위대한 여정을 말이야. 그럼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딱 한 가지만 해줘. 이 영상 아래에 숫자 100을 댓글로 남겨. 이건 누구 보라고 하는 쇼가 아니야. 오늘부터 내 인생의 100%를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쏟아붓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굳은 약속이자 계약인 셈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아갈 나의 왕국이니까. 그리고 우리 형들은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니까. 오늘도 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형들. 앞으로 걸어갈 그 길 위에서 항상 단단하고 끈기 있고 또 진정한 평화를 찾길 진심으로 바랄게. 그럼 이만.